수학의 정석 11장 최대와 최소 3단원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와 최소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판별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xy가 실수라는 조건을 주어졌을 때 그 실수라는 조건이 바로 실근이라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판별식을 구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y는이잖아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최대 최소인데 이때 이 y 값을 이항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함수를 그냥 y를 이항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줄 그어 줄까요? y를 이항하여 이런 꼴로 변형.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때 x와 y는 둘 다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 d를 구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x는 실수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판별식에서 y 값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1번의 풀이는 뭘 이용한 거냐면 xy가 실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한 거예요. 자, 2번인데요. 2번의 경우도 자주 사용합니다. y는 이 분수 함수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최대 최소인데요. 이때는 분모인 fx를 양변에 곱합니다. 밑줄 그을까요? 양변에 fx를 곱하여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분수일 때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배수를 곱한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는 t가 0보다 크나 같다를 써서 y값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x는 실수 또는 실근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판별식 t는 당연히 0보다 크나 같잖아요. 거기서 y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일단 완전 제곱식걸로 변형하는 방법이 있고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밑줄도 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했죠. 두 번째가 바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냐면 x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6번을 볼까요? 이렇게 분수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를 볼까요?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하게 일단은 이 분모는 얘는 0이 되지 않아요. 0이 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한다. 그래서 x에 관한 다항식을 만들어주고 이 항에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x는 실수라는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단 x는 실수, 그죠? 이 조건이 없으면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y-1이니까 y-1이 0이 아닐 때와 y-1이 0일 때 둘로 나누는 건 당연한 거고요. 0이 아니면 바로 판별식을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때 중요한 거는 0이 아니라는 조건,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써야 돼요. 두 번째 y가 1입니다. 그러면 1일 때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했더니 x는 0이 됐어요. 실수 맞네요, 그죠? 만족하죠? 그리고 이 y는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y가 1이 아닐 때도 이 범위인데 y가 1일 때도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2를 뺄 필요가 없이 전체 영역에서 만족한다. 따라서 y 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3, 최소값은 3분의 1이다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제를 볼까요? 지금 분수함수로 분수에 관한 분수식으로 나타냈는데 자, equal y로 놓는 거예요. 둘 다 equal y로 놓고 분모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죠? 이때 뭐 이제 당연한 거지만 분모는 여기 될 수 없잖아요. 1 플러스 x의 제곱은 x가 실수일 범위에서 여기 될 수가 없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허근을 갖습니다. 여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실수라는 조건. 이게 핵심이에요. 풀이 과정은 예제와 동일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11-8번 y를 놓고 그런 다음에 양변을 분모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x의 제곱의 개수가 y니까 y가 0이 아닐 때와 y가 0일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0이 아닐 때 볼까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2차 부등식이 되고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다 모두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나 같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중요한 거는 y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y가 0일 때를 한번 볼까요? x는 1이잖아요. 실수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0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y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나 같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y라 놓고 분모를 곱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y의 개수, x의 제곱의 개수가 y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y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먼저 0이 아닐 때 뒤의 값은 0보다 커 나왔죠. 이제 y가 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예, 풀어서 일단 조건에서는 첫 번째 조건에서는 y가 0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 0일 때 x의 값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실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도 성립한다. 필요가 없다. 따라서 최대값 3분의 1 플러스 2루트 2, 2루트 7, 최소값 3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7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수 예제 11-7번을 볼까요? 실수 xy, 여기서 실수 xy가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실수 xy 밑줄 그어놓고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만족할 때 다음을 구하라 라고 됐어요.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x분의 y라고 했는데 어떤 값이든 x 플러스 y든 x분의 y든 항상 치환합니다. 치환. t로 치환, k로 치환 뭐 상관없어요. 치환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y분의 x를 k로 놓으면 y는 kx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부분답을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 필요가 없는데 했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해요. x분의 y를 k로 놓으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x를 곱하면 x는 y는 kx가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kx를 대입해서 전개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거예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k의 제곱이니까 이 값이 0이 안 될 때와 0이 아닐 때와 0일 때 둘로 나누는 건 당연하죠.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커 나왔습니다. 판별식이. 그러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에 2차 부등식에서 k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아까 뭘 이용한다 그랬죠? 근의 공식을 구해서 11분의 13 마이너스 4루트 3, 11분의 13 플러스 4루트 3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k가 2 아닐 때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k가 0일 때, 즉 k가 1일 때 구해보니까 x의 값은 2분의 3루트 2, 즉 실수 맞아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요 영역 전체가 바로 모두 만족한다.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볼까요? x 플러스 y를 구하라면 그냥 x 플러스 y를 l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뭐 k로 놔도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항에서 y는 l-x로 놓고 열심히 전개하니까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x가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조건에서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실수 조건. 그러니까 d를 구하면 0보다 커 나왔다. l에 관한 2차 부등식을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l은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당연히 3루트 2가 된다가 되는 겁니다. 11-9번을 볼까요? 11-9번 xy가 실수. 이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밑줄 그어주세요. 실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1일 때 x 플러스 2y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x 플러스 2y를 뭐 k로 놓든 t로 놓든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11-10번을 볼게요. xy가 실수 조건 밑줄 긋고요. 자, 주어진 조건이 식이 있을 때 x-y를 마찬가지로 equal k equal t 놓고
대입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볼게요. 자, 9번. 여기서 이제 K로 놨죠? 이런 건 밑줄 그어주세요. 뭐 K로 놓든 뭐 L로 놓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지수를 일단 줄여야 되겠죠? 그죠? 편한 거도 줄이면 돼요. 뭐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X는 K-2Y 이렇게 하고 나서 대입하면 좀 편리하잖아요. Y로 하려면 분수가 나타나니까 좀 식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X는 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Y가 실수죠. 이 실수 조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나 같다. K 범위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알겠죠? 10번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2란 오면 x-y k란 오면 y는 x-k가 되겠고 대입하는 겁니다. 열심히 대입해서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x 제곱의 개수가 3 k-1이니까 이 값이 0이 아닐 때 0일 때 그죠? 0이 아니면 판별식 t는 0보다 크나 같으니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니고 좀 복잡한 식이 나타났는데요. 보통은 이래요. 이 제곱식은 당연히 어때요? 요 k의 제곱은 k도 실수일 테니까 0보다 크나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때는 k는 0일 때 들어가고요. 근데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범위까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일 때 성립하지 않는다 범위. 그래서 k 범위가 k는 원래 x-y였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필수 예제 11-8번을 볼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갑자기 단하고 a는 실수 이런 조건들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실근 알파 베타네요. 실근 알파 베타. 그죠? 허근이 아니라 실근입니다. 여기서 보면 1-알파 여기 밑줄 그을까요? 1-알파, 1-베타인데 이거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값도 마찬가지로 k 또는 t 이렇게 치환해야 됩니다. t에 관한 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에 관한 2차 식이 나올 것 같아요. t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알파의 최대값, 베타의 최대값. 이건 연속된 문제니까 여기서 이런 조건들 밑줄 그어야 됩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는 x에 관한 범위잖아요. 그죠? x의 범위. 그러니까 x의 요 방정식이 두 군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먼저 a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여라. 볼까요? 풀이를 보죠. 1번 준식을 x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알파 베타를 우리가 근으로 했으니까 근과 계수가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로 나왔네요. 그죠? 뭐 상관없어요. y로 놓든 뭐 t로 놓든 이게 중요합니다. 놓으면 전개해서 a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y는 a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이제 이런 포물선이 됩니다. x축에 접하는 a축에 접하는 포물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근.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a에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빠뜨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별표를 뭐 세 개도 사실 부족해요. 이런 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빠뜨리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a가 는 범위를 푸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서 아까 포물선을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뭔가요?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준식을 a 간에 정리하면 이번에는 a 간에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a도 실수라 그랬거든요. x도 실근을 갖는다 그랬고, 그죠?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a는 실수 조건에 의해서
판별식 D를 사용하면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럼 X의 범위, X에 관한 부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데 이걸 풀면 X의 값은 1보다 크나 같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죠. 근데 아까 알파 베타는 X의 방정식이 두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3분의 7,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죠? 2번처럼 푸는 것도 이거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11-11번을 볼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길지만 2차 방정식입니다. 일단 이런 식은 좀 더 밑줄 그어놔요. 이렇게 내가 봤다. 이 방정식 내가 봤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실근을 가지도록 실근 밑에다 별표.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나 같다 막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실수셈 마찬가지로 실근 범위를 정하고 이때 두 곱을 일단은 두 실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실근의 곱은 요거 되겠네요. 그죠? 요게 두 실근의 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 최대값 최소값 뭐 이거는 바로 2차식이니까 포물선 완전 제곱식 바꿔서 포물선을 그릴 수 있겠네요. x의 값의 범위도 판별식 D를 사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11-11번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고요. 실근을 가지니까 D가 0보다 커나겠죠. 그죠? 그럼 M에 관한 범위가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9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일단 두 실근 알파 베타 할 때 근과 계수 관계에서 2m의 제곱 상수항 부분이잖아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요건데 이거 포물선을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M축으로 X축이었던 걸 M축으로 바꾸고 이 포물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9보다 커나고 3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포물선을 꼭 그려주세요. 11-12번을 볼까요? x가 실수 이런 거 밑줄 일단 거나요. x가 실수 그죠? 일때 그리고 방정식도 일단은 밑줄 거나요. 내가 풀었던 방정식입니다. 만족하는 실수 i 실수 i도 밑줄 거놓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1번과 비슷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x에 관한 내림차를 전개한 다음에 실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겠죠. 그죠? 판별식을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12번 일단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실수이므로 이런 거 밑줄 그어놓죠. 실수이므로 당연히 판별식 D는 0보다 커나갔죠. 그럼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타나고 y의 범위 이렇게 마이너스 5보다 커나갔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끝났네요. 지금 여기서 이 범위가 제한된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봐야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100% 이해하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봐야지만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문제니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